안녕하세요. MPL 김대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실제로 MPL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교과서적인 이야기 아니고요. 현장 이야기입니다. 저희 회사는 주로 몸집이 큰 상가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요새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. 대출 규제가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몸집이 큰 주거용 매물들이 예전에는 안 나오던 가격에 나오고 있습니다. 제가 주로 하는 일을 말씀드리면요. 첫 번째로 배당 계산을 합니다. 경매가 떨어졌을 때 누구한테 얼마가 돌아가는지 이거를 촘촘하게 따집니다. 두 번째로 캥기는 권리들을 분석합니다. 하자 있는 권리가 뭐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풀어갈 건지 다 같이 회의를 하죠. 세 번째로는 투자자분들을 위한 물건 설명 자료를 만듭니다. 이 물건이 왜 괜찮은지 숫자로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. 마지막으로 채권 계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요. 대출 실행에 필요한 서류들도 만듭니다. 그리고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채권 협상을 합니다. 이게 하루 일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화려하진 않죠.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. 은행 채권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서 딜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있습니다.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은요. 저희가 얼마에 사서 얼마를 남기는지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. 저희보다 한 수 위입니다. 정리 안 된 권리가 남아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딜을 하려고 하면요. 먹히지가 않아요.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원금 이하로 가져올 수 있을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. 가격이 비싼 물건일수록 돈이 많으신 분들이 잘 없습니다. 수중에 현금이 있는 분들이 잘 없는 거죠. 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는 것이죠. 반대로 채권 가격이 저렴한 편이면 경쟁자들이 달라붙습니다. 너네 아니어도 살 사람 많아.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개인도 할 수 있나요? 이런 질문을 많지 않지만 개인이 은행에서 채권 사는 건 법적으로 안 되고요. 대신에 사후정산부, 채무인수 계약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. 상가를 유입해서 임차인을 맞추는 거고요. 그 채권을 얼마에 떠안을 건지 아니면 전액 인수를 할 건지 이런 이슈들을 따져야 합니다. 쉽지는 않습니다. 최근에 금감원장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.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조가 한 3, 4년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직원을 30명을 고용하는 요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현실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채권 매입업하고 채권 추심업은 엄연히 다릅니다. 근데 지금은 같은 업종 취급을 받고 있어요.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. 저도 앞으로 이 업계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. 보통 개인이 MPL 투자를 하려면요. SNS에서 활동하는 대부업체들이 보유한 채권에 투자하게 될 겁니다. 내가 직접 물건 골라서 투자한다? 현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글쎄요. 그래서 투자금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은요. 여러 대부업 대표님들을 직접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연배도 보시고요. 포트폴리오를 보여달라고 하시는 것도 어찌 보면 방법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바닥에서는요. 경험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낍니다. 여러 모임에도 나가보시고 SNS를 통해 교육 강의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. 요즘 당근마켓에서 스터디 모임을 주최를 해서 사람들을 수강생들을 모으는 것도 보이던데요.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할 게 있습니다. 이 시장에서는요.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. 라이센스를 불려주는 구조도 있고 그 안에서의 서로의 이익이 맞물려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고 맡기기 전에 그 구조부터 이해하시는 게 먼저입니다. 여러분의 투자금은 소중하니까요. 오늘은 MPL 회사 직원의 일상과 현장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드렸습니다. 다음에도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